예, 개혁신당 오늘 모두 발언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인 저는 당원 당규대로 총선 이후에 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당의 새를 불리고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이 총선 도전 그리고 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도움 주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 역시도 개혁신당이 다른 당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당원 당규는 보면은 여성과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선포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아주 색다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비록 낙선했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후보로 뛰어주신 훌륭한 인재분들과 함께 또 다음 단계의 정치를 기획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비판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일주일 지난 뒤에도 전혀 반성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지난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전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총선의 패배 이후에도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야권에서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 변화나 아니면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사표를 냈지만은 후임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인사를 좁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회전문 인사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시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암군으로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폭넓게 쓰시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난 세월의 은원관계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쓰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조국 대표까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뭐 조국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조국 대표께서 뭐 하시는 주장 자체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범야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의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 대표께서 너무 조급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시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시기 전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조국 대표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또 저에게도 혹시나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단순히 만남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협치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명시적인 변화가 보일 때 저는 그런 여야 간에 또는 용산과 우리 국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대행체제로 가겠지만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런 언급했던 박정훈 대령 최상병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최상병 특검표 표결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표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는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범야권은 항상 때로는 강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특검법 5월 2일에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개혁신당은 이에 대한 입장이나 뭐 어떻게 할 방안이 정해졌나요? 저는 원내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소통하진 않았지만은 저희 의원단에게 저는 요구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범야권으로서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저는 가장 심각한 권력남용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개혁신당이 뭐 선거 일정 중에서야 저희가 여러 표결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협조를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단 모두가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협조하길 제가 요청할 겁니다. 개혁신당 정책적으로 계속 얘기하실 때 범야권 정당이라고 하시는데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개혁신당의 정책성을 정확히 어떻게 가져가는지 반윤 정당이라고 보시는데 사실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보다 이 수직선에서 나보다 왼쪽에 있으면 상대를 왼쪽이라 생각하는 거고 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과거 중도부터 보수까지 포괄적으로 형성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굉장히 오른쪽 극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윤석열 정부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는 저희를 보수로 지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중도 보수로 지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수적인 어떤 중도 보수적인 성향에 따라가지고 우리 당의 이원우 의원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민주당에 계실 때부터 기업 활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신 투표를 해오신 바도 있고 소신 발언해 오신 바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또 조홍천 의원님이나 우리 당의 양자 의원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보수적 성향의 발언들을 해오신 바가 있고 하지만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 또는 밀어붙인 정책 중에서 도저히 어느 것이 보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운용하는 꼴을 보면은 이거는 보수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포퓰리즘적도 성공적인 포퓰리즘 같지도 않고 말 그대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갈라서 저희가 여야 간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님 근데 이번 선거에서 좀 유의미한 성적 거뒀지만 좀 다음 국에서 필승부터 역할을 못하시는 상황이라서 존재감 의미할 수 있다는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낳는 결과였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성공 방정식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민주당도 경쟁이 부족했던 공간, 예를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선거 전략을 잘 세우고 임무를 잘 공천하면은 저희가 돌파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보궐선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당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선거 때부터 저희가 확고한 그런 3당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지선까지는 문제 발굴에 부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회 회기 안에는 어떤 저는 당연히 회기 안에서는 결국 제3당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겠습니다. 특히 제3당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은 저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어느 편이냐? 1번 편이냐 2번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은 끝까지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또는 정치라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국민들께 올바른 선택지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1당과 2당 그리고 조국혁신당마저도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라는 것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그리고 처가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사안들이
사안별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때로는 뭐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한다면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디올백 문제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영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로 풀어내야 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부인의, 저희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나서 영부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저희가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약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나눠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언론인들께서 어떻게 적어주시느냐에 또 달려있긴 하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또 가장 매운맛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는 또 결사옹위하는 또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에 지지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3당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점일 겁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그런 합리성과 가장 옳은 그런 답변을 내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기 중에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하나 예. 저기 내일 세월호 기억식 있잖아요. 예. 혹시 그 보수정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도 참석했고 당연히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예.